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마지막 저서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슈테판 리세의 추모의 글로 시작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906년 헝가리에서 태어나 1999년 프랑스 파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헝가리에서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하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학업을 중단하고 1924년 그의 나이 16세에 투자를 배우기 위해 아버지의 친구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가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는 헝가리 유대인 출신의 투자가로 주식의 신,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 불립니다. 35세에 부자가 되어 은퇴를 결정했지만 우울증을 얻었고 그 후 작가와 저널리스트로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수년간 경제 월간지에서 약 400건의 칼럼을 기고하고 13권의 투자 이론서를 저술했습니다. 그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 팔렸고 특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그가 쓴 가장 유명한 저서로 출간 즉시 독일 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의 마지막 저서로 안타깝게도 서문을 쓰지 못한 채 1999년 9월 94세를 일기로 프랑스 파리에서 생을 마감하죠. 이 책은 투자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들, 주식시장의 생리,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들이 쉬운 용어와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증권계의 거목이었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자신의 80년 투자 인생의 지혜와 노하우를 담은 책의 일부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앙드레 코스톨라니 지음, 한윤진 옮김, 출판사 미래의 창. 많은 언론인들이 나를 증권시장의 구루라고 부른다. 하지만 난 그 호칭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무릇 스승이라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오랜 경험을 쌓은 나의 지긋한 전문 투자자에 불과하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이 어땠는지는 잘 알고 있다. 솔직히 그것만 해도 상당한 것이다. 내 동료들 중 다수가 여전히 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0년에 이르는 내 증권시장 경험에서 내가 단 하나 제대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즉,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점이다. 미술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때로는 다리를 위로 하고 머리는 바닥을 향한 채 물구나무를 서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마치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처럼 윤곽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내게 있어 투자자란 지성인이며 경제의 발전, 정치,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증권 거래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급과 수요의 원칙. 내가 파리 증권거래소를 처음 방문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이가 지긋한 한 노신사가 다가와서 내게 물었다. 이복의 젊은이, 여기에서 당신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구요? 네, 사실 저는 오늘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X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 회사 사장이 내 친구이니 좋은 걸 하나 가르쳐 주겠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뿐이라네. 주식이 바보보다 더 많은지 아니면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지 말일세. 오늘날 나의 신조가 된 이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의 흐름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려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심리적 또는 물질적 압박감에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반대로 사려는 마음은 있지만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한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다급하게 주식을 찾는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팔려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한다. 나는 이 가르침을 잊어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있다. 내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이든 평화 상태든 혹은 좌파가 권력을 잡았든 우파가 권력을 잡았든 전혀 상관없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영향은 간접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에 따라 투자를 해야만 비로소 그 사건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주식 투자자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주가가 비논리적으로 움직일 때 그 이유를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스톨라니의 개. 한 남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한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이 그의 반려견은 주인의 앞으로 달려나갔다가 주인에게로 되돌아간다. 그런 뒤 다시 앞으로 달려간 후 자신이 주인에게서 멀어졌음을 알아채고는 주인에게로 또 돌아온다. 산책 내내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둘은 같은 목표 지점에 함께 도착한다. 하지만 주인이 천천히 1km를 걷는 동안 주변을 달리며 돌아다닌 개는 4km를 산책했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1930년부터 1933년까지의 심각한 대공황을 겪은 미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예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한 걸음 또는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때때로 뒷걸음질 치기도 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같은 시기에 100번도 넘게 위아래를 널뛰듯 변동한다. 요컨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와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정반대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어도 주인을 떠날 수는 없다. 코스톨라니의 개 비유는 매우 유명하죠. 이 책은 투자에 대한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책의 말미에는 그가 세운 투자에 대한 10가지 권고사항과 10가지 금기사항이 담겨 있으니 투자의 입문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